국내 대비 10분의 1 가격에 판매되는 테무, 황정 회장의 테무 한국 정복의 비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헤쳐봤습니다. 테무에 숨겨진 5가지 비밀입니다. 사명 테무는 팀 업, 프라이스 다운의 줄임말로 여럿이 함께 가격은 낮게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이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그런 무료 진짜 이벤트에 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어설퍼 보여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 어설퍼 보이는 게 테무의 전략입니다. 보통 중국 기업들은 한국에 진출할 때 중국 이미지를 빼기 위해 한국 모델을 고용하여 세련된 영상을 찍는 게 보통인데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테무에서는 오히려 누가 봐도 양산형 중국 광고 같은 영상을 찍습니다. 이건 일부러 중국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은 품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테무는 그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품질은 모르겠고 우리 진짜 싼 제품 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테무의 미국 광고 또한 Why is no one jumping on such a low price?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테무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23년에 약 6,885억 원을 집행하는데 성우에 쓸 돈을 아끼기 위해 저컬로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일부러 저렴한 중국산임을 대놓고 드러내기 위해 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테무는 중국 회사입니다. 테무는 창업자 황정이 만든 회사로 테무가 대박을 터뜨리며 황정은 중국 내 부자 3위에 올랐죠. 놀랍게도 그는 원래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모두 공장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여유롭지 못해 아들에게 사교육 한번 시켜준 적 없다고 했죠. 하지만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수상하고 중국의 저장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징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죠. 황정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인턴으로 받았던 약 100만 원이 엄마의 월급을 넘어섰다며 쓸쓸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구글 본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사실 황정은 그 당시 미국 최고 인기 회사인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 모두 합격했었지만 거절하고 구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기업이 된 곳보다 새롭게 발전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구글 엔지니어로 주식을 받은 그는 구글의 주가가 약 500% 가까이 오르며 사실상 자신의 경제적 자유는 구글에서 일할 때 이미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죠. 테무의 모기업 핀도더는 그의 4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공동구매 플랫폼 핀도더는 뒤늦게 유통시장에 진입했지만 오히려 시장을 선점한 경쟁사 알리바바와 JD.com을 꺾으며 큰 성공을 거두죠. 중국에서는 이제 됐다 싶었던 황정은 세계로 눈을 돌려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 테무를 출시하게 됩니다. 사실 테무와 모기업 판도더는 출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싸구려 저질 제품을 파는 쓰레기 앱이라며 중국에서조차 멸시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이 양대산맥으로 꽉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굳이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이때 황정이 내세운 것이 바로 가성비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똑같은 물건이라면 싼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저렴한 가격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다용도 채소 다지기 제품은 타 사이트에서는 25,000원인데 테무에서는 단돈 2,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같고 기능이 다를 수도 있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설명 페이지까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조업체의 같은 제품에 플랫폼만 바뀌었을 뿐이죠. 테무가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에는 나름의 비법이 있습니다. 우선 직구 규제 논란으로 많이 알려졌다시피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관세와 KC 인증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통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은 관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한 건당 150달러 이하의 상품은 관세가 붙지 않죠. 또 수입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인증이 필요한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KC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시스템적으로도 저렴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데요. 테무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3, 4선 도시에 있는 중국 공장들과 직접 거래망을 털서 판매합니다. 저렴한 인건비에 브랜드가 없는 공장의 물건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방식은 테무와 제조공장 사이 중간 상인이 없어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테무는 아무 공장이나 입점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 1회 입찰을 거쳐 여러 공장들 중 가장 저렴한 판매가를 제시한 공장만 입점시키죠. 이는 테무 홈페이지와 타사의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바로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타사의 경우 여러 판매자가 각자 가격을 설정해 똑같은 물건이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면 테무에서는 최저가 제품을 팔고 있는 업체에 물건 한 개만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업체끼리 가격 경쟁을 붙여 테무에서는 최고로 저렴한 제품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만 고려하면 공장에서 굳이 가격 출혈 경쟁에 참여해가며 테무의 물건을 팔까 싶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울면서 가격을 인하해 테무의 입점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테무의 영향력과 중국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재고 이슈 때문입니다. 공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넘쳐났고 이미 수많은 소비자를 확보한 테무가 이들을 처리해줬기 때문이죠. 또 하나 테무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게임과 쇼핑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테무 어플에서는 화면처럼 미니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 마케팅 방식도 랜덤 뽑기 방식으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RPG 게임처럼 확률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의 배경에는 황정 회장의 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핀더도어 테무가 첫 창업이 아니었고 이전에 총 3개의 사업을 운영한 바 있는데 그중 그가 가장 직전에 운영했던 회사는 RPG 게임 회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핀더도어 테무가 단순히 유통기업을 넘어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칭 코스트코와 디즈니를 결합한 모델이라며 코스트코의 저렴한 유통과 디즈니의 고객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내보였죠. 테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짝퉁이나 불량 논란이 있겠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격 자체가 국내 온라인 업체 대비 절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낮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적었습니다. 또 이미 우리나라 물건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중국산이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러한 이유로 테무는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에 침투 중입니다. 2023년 7월 한국에 출시했는데 현재 테무 앱 사용자 수는 약 581만 명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테무의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면 조만간 테무가 11번가와 알리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죠. 반면 거래액 수치는 아직 처참합니다. 알리와 테무의 1인당 결제 추정액은 각각 약 33,000원, 4,000원 수준에 불과하죠. 인당 거래액이 가장 높은 티몬을 비롯하여 기타 국내 쇼핑몰에 비해 거래액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일부 테무의 초저가 시스템 때문이기도 한데 고무줄 하나의 가격이 고작 500원을 웃도는 테무에서 거래액이 높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알리와 테무는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2023년 8월 10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4년 3월 고작 7개월 만에 463억 원을 달성했죠. 쿠팡, 위메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무와 알리, 징동닷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커머스는 왜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선 국내 이커머스가 C2M 전략으로 공장과 소비자를 이어준다 해도 애초에 중국 공장과 국내 공장은 생산 단가부터 다릅니다. 중국 공장과 거래하려면 KC 인증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죠. 테무는 독보적인 시스템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무가 국내에 등장했을 때 업계에서는 틱톡처럼 10대, 20대가 주요 구매층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온라인에서 이미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거부감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소비 연령층을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소비액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절약하려는 부모 세대의 이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생필품을 자주 구매하는 이들은 물가에 예민하기에 테무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테무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소비 분포를 철저하게 분석해 마케팅에 이용했습니다. 바로 안방을 잠식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SBS 미운 우리 새끼의 테무 광고를 태워 공중파에 출연했죠. 미운 우리 새끼를 시청하는 중장년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테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인재 채용 사이트에는 아예 한국에서 근무할 마케팅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고 국내 인플루언서도 섭외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이어 10대와 20대를 공략해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죠. 현재 유튜브에서는 테무깡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무깡이란 수십 개의 테무 상품을 구매해 괜찮은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컨텐츠로 꽝인지 아닌지 평가한다 혹은 카드깡 하듯 수입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크리에이터들이 자발적으로 테무깡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주고 있죠. 사실 테무는 이미 2022년에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캐나다, 유럽,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고 소비자 취향이 까다로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성공을 확인하고 뒤늦게 진입한 것에 가깝죠.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의 1위 유통회사 아마존의 이용자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약 5천만 명의 이용자를 모으며 아마존 이용자와 숫자가 비슷해졌죠. 사실 테무는 미국에 진출
진출하자마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애플에 가까운 홍보 비용을 쏟아부어 단번에 미국에서 가장 다운로드 많이 받는 앱 2위에 선정되죠. 테무는 단순히 돈만 쏟아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마케팅 비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다단계 전법입니다. 테무는 친구에게 앱을 공유하면 약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초대받은 소비자들은 자신도 경품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었고 자연스레 이용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삼양 테무의 여럿이 함께를 마케팅 시점부터 반영한 것입니다. 또 하나 테무의 필승 전략은 바로 인플루언서를 공략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테무깡은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초저가 제품이 과연 제대로 된 제품일까 궁금했던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이 온라인에서 주문한 것과 구매한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과연 초저가 제품은 믿을만한지를 주제로 영상을 올렸죠. 물론 테무의 성장은 아직까지 이용자 수에 그쳐 있습니다. 막상 매출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핀더더에서 테무의 매출을 따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의 추측에 따르면 현재 테무에서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어 2025년이나 2026년이 되어서야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인데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친구 소개로 다운받은 사람들은 경품을 얻자마자 테무를 이용하지 않고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반 급격히 늘어난 이용자 수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빠지고 있죠. 그래프에서 보이듯 2023년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했지만 23년도 4분기부터는 이용자 수가 되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배송 이슈인데요. 한국과 중국은 가까워서 빠른 배송이 가능하지만 지리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배송이 느린 편입니다. 테무에서 주문하면 최대 22일, 약 3주를 기다려야 하죠. 반대로 아마존의 경우 주문하면 2일 내에 배달됩니다. 빠르게 성장한 테무이지만 그 성장을 유지하는 데는 나름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테무의 초저가 상품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보통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기존 회사들이 할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당분간은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점차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테무의 입장에선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고 AS 등의 서비스도 마련되어야 하죠. 더 중요한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한국보다 먼저 테무가 진출한 해외에서는 테무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해외 언론과 정부는 테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의심하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테무가 기본적인 정보조차 주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핀더더가 발표하는 재무보고서에는 테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실려있지 않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광고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물으면 초기 단계입니다 라는 말로 일축해버렸죠. 심지어 테무는 기본적인 회사의 위치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테무의 본사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보스턴과 아일랜드인데요. 중국 기업 중 본사가 해외에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테무를 미국 기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테무를 중국 회사로 생각하죠. 이건 본사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본사라고 되어 있는 아일랜드에 가보면 간판은 붙어있지만 막상 핵심 인력은 아일랜드나 미국이 아니라 모두 상하이 지사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업무가 진행되는 진짜 본사는 상하이라는 것이죠. 중국스러운 마케팅을 하면서도 막상 중국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국에 본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작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테무의 모기업 핀더더의 일부 버전의 악성 코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구글은 즉시 이용자들에게 앱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구글 플레이에서 핀더더 앱을 퇴출시킨 적 있죠. 당시 핀더더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었고 현재 테무는 아직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적은 없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중국 기업이 개인정보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저렴한 가격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무는 절대 노동력 착취를 한 적 없다고 밝혔죠. 세계적으로 중국이 인권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많기에 생필품을 다루는 중국 플랫폼에 대해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테무의 성장 뒤에는 다양한 물건을 싸게 구매한 뒤 빠르게 버리는 행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테무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중국 기업들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세를 조정하고 환경 벌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책 자본주의 대전환에 따르면 기업의 목표가 주주가치 극대화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개인보다 대기업부터 사회적 의무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초대학장 에드윈 게이조차 적절한 수익을 적절한 방법으로 거둘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였다며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저가 상품으로 기존 유통계의 거품을 깨겠다는 태무가 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 파괴,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력 착취 문제 등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무가 한국 시장에서 위기와 논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자리 잡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자본주의 대전환, 저자 리베카 핸더슨.